자, 먼저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부터 봤죠. 근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했던 게 우리 법인세에 대해서 먼저 부인하고 시작했죠. 왜냐하면 회계상에서는 12월 31일을 맞춰서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다시 돌려놓고 그 금액이 이제 법인세가 지금 산출한 거랑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작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를 뒤집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법인세를 알려줄 거고,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가끔 법인세를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법인세 계산하라고 의사표현만 해도요, 문제만. 그러면 그냥 손익계산서 가서 뭐 스마트에이든 뭐든 이런 거 똑같은 거 아시니까, 그럼 저는 항상 찝찝하면 불러오기를 해요. 그 스마트에는 아예 안 나오고 블록이 해야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아래에 법인세가 나오죠. 근데 아래 내려오는 건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지, 사실 저한테 시험 시키면 바로 F4 한번 눌러요. 그럼 바로 나오는데 굳이 그거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우리 F4번 눌러서 법인세 등이든 법인세 비용이든 편한 걸로 기타 사유 유출로 먼저 처리하는 게 첫 시작이죠. 자, 그럼 법인세를 취소해 놓고 나서 이제 처음 하는 게 우리 수익금액 매출액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매출액을. 그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자, 이거 하는 목적은 세무 조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매출액을 회계장부상의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우리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으로 맞춰주는 이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메인 페이지인 거예요. 그럼 매출액에 조정해서 더하고 빼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의 차이가 나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이 매출액을 맞추는 거지 세무조정을 하려고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매출액에 대해서 계산서상 수익금액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상에서 400번대를 매출액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1번 매출, F4번에 우리 매출들을 불러오고, 자, 지금 400번대만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을 이제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액, 그 이름이 조정후 수익금액이죠. 그럼 이 조정후 수익금액에 이제 얘 둘의 차이가 나는 더할 거 뺄 거를 쓸 건데, 자, 우리 이 매출액에서 법인세법은 자급 폐물이나 부산물 매출도 매출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로 잡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산물 매출이라는 계정을 본 적 있죠? 저도 사실 자급 폐물 매출이라고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산물 매출은 만들어 쓰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쓰는 회사의 특징이 법인세 신고를 사내 조정으로 해보는 회사들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조정을 맞춰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부산물이 뜬다면 부산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그러지 않는 회사는 거의 대다수가 그냥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걸 매출로 안 잡고 싶으면. 근데 그걸 안 잡고 싶어 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기본 예제 문제에서도 영업외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에 부산물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지,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을 쫙 보여줬는데 거기에 부산물 매각이나 자급폐물 매각이 없으면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 중에 뭔가 있어야지만 쓰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잡이익에 부산물 매출이 있다면 불러오는데, 근데 이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부산물 매출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 매출에 대한 금액만으로 이걸 금액을 수정해서 조정후 수익 금액을 시작을 이제 부산물 매각까지 합쳐서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을 해갈 건데, 매출액 조정을 해갈 건데, 우리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있죠. 자, 우리 법인세법은 무조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인식하는 게 강제사항이에요. 그래서 근데 회계에서는 그 작업 진행률에 맞춰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한 대로 따라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는 약정주의 따를 거거든. 장기 매출이니까 약정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그냥 돈 받는 만큼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일반적으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에 쓰는 건 당연히 첫 먼저는 세법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줄여가면 쓸게요. 미도 빌딩은 미도 상사인데 총 9억의 도급 금액인데 총 누적 금액이 5억 400만 원, 총 공사비가 7억 2천. 지금 이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 저번 주 언제였던가 그때 그 회계에서도 작업 진행률로 수익 인식하는 거 있죠. 원래 회계 기준도 원칙이 아니라 원래 원칙은 진행률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년도에 발생한 공사비, 올해 발생한 공사비, 그리고 추가 발생할 공사비가 총 공사비죠. 그걸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건데 올해 인식할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년도까지 수익 인식한 거 빼는 방식의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액을 가지고 우리는 차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6억 3천인데 전년도까지 3억을 인식했고 올해 3억 2천을 인식했으면 1,000만 원을 작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볼게, 법인세법도 이 공사비를 인정하는 거고 회계 기준도 이 공사비를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런데 수익인 매출만 작게 잡은 거예요, 회계 장부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대로 똑같은데 매출을 1,000만 원 더 잡으면 이익이 1,000만 원 늘어나잖아. 그것 때문에 세무 조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 비용은 손 안 댄 이유가 둘이가 똑같이 생각하는 기준에 매출액의 차이가 나니까 이익의 차이가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3억 5천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수익이다라고 매출이다라고 줄일 거예요. 그 무조건 더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얘는 딱 그대로 진행률을 강제적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만큼 조정하는 게 생겼고, 또 우리 연립주택에 대해서 공사한 것도 5억 중에서 1억 2천 썼는데 3억 8천. 올해 시작했으니까 정기 말에는 수익 인식한 게 없고, 그럼 올해 1억 2,400만 원을 인식을 해서 세법이 생각하는 전체 수익 금액보다 많이 모자라죠. 지금 세법은 이 말인 거잖아. 너가 총 공사비 중에 이 금액 썼다면 이 정도 인식해야 돼. 근데 회사는 이만큼 공사비 썼는데 이것만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가산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 그냥 조정 여기에서 하고 가면, 미도 빌딩 거도 방 금액이 1,0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연립주택도 3,385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두 개 가산 조정이 들어올 거고, 컴퓨터는 이거에 대해서 공사 수익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출액에 공사 수익금 라인에 가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근데 단점은 순액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특례에 의한 게 있죠. 특례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특례라고 띄어대지 말고,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보실 때 43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회계 기준에서 장기 할부 매출의 경우에 원칙은 인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했다면 세법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조정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는 인도 기준 했는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기 건설공사에서도
원래는 모든 건설공사가 진행 기준인 게 원칙인데 중소기업은 인도 기준으로 하는 거 완성 기준이 우리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도 인도 기준으로 해준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도 기준 한다라는 건 회계장부에 전년도의 수익이든 매출 원가든 아무것도 인식 안 하고 올해 전부 다 인식을 한다면 세법은 인정해 줄게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조정 사항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장부에는 진행 기준으로 썼는데 그런데 인도 기준 완성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 기준은 내년에 전부 다 인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매출도 취소하지만 매출 원가도 취소를 다 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익의 차이가 정확하게 우리는 차감되게 되겠죠. 그럼 장기 할부 매출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매출액을 회수기일이 도래 안 한 걸 취소하는 걸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 원가 인식했던 부분만큼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출 원가를 처리를 거꾸로 안 했다라고 하면 회수기일이 도래한 매출 원가를 거꾸로 인식시켜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한국말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조정할 거잖아. 지금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보고 바로 덤벼들면 안 돼요. 장부에 어떻게 처리해뒀는지까지 파악을 한 후에 차이만큼 우리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무태교랑 신축을 진행률로 처리를 했는데 우리 공사 수익금 2억 8천, 공사 원가 2억 3,800을 했는데 지금 완성 기준 내년에 완성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고 조정을 허용하니까 특례에 의해서 그럼 특례에 의한 거는 여기 특례에 의한 수익 금액 인식하는 곳에서 그럼 컴퓨터한테 어떤 우리 계정 과목이 어떤 매출이 특례에 의한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사 수익금이다. 세법은 내년에 인식하는 거니까 0원. 올해는 근데 회사는 2억 8천만 원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2억 8천 중에서 2억 8천이 수익금액 조정에서는 2억 8천이 전부 다 차감이 돼야 되는 게 정확한 건데 매출에서는 그럼 이익은 2억 8천이 취소돼야 되는 게 아니죠. 이익은 지금 얘 둘이 차이 그러면 4,200만 원 그럼 4,200만 원의 이익이 취소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4,200만 줄여도 정답이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매출액 지우고 취소 입금무산입하고 매출원가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서 순액으로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조정해 주는 데서는 두 개를 다 조정하는 게 우리 공사 수익금에 대한 거 2억 8천 하고 얘도 유보 발생이죠. 그리고 공사 원가가 2억 3,8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공사 원가 유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자, 법인세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계속 하는 이야기가 실질과세 원칙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안 넣고 얘 둘이 차례인 4,200만 원을 줄여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탈세에 대한 의도가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 세무서는 아무 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 보면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잘 적혀 있어요. 저 좀 그렇게 띡 써버리는 놈들이 있거든. 자, 그리고 또 차이가 안 나면 아예 조정 안 해버리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조정하기를 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정은 무조건 이익의 차이예요. 자, 다음 우리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해서 봤을 때 단기 할부 매출은 그냥 인도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미스난 게 단기 할부 매출에 매출 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썼죠. 했다고 전제하면서 갔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아무런 조정을 안 한 거였죠.
그럼 장기 할부 매출이든 단기 할부 매출이든 할부 매출이 있으면 이 회수기일이 얼마 할부인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얘는 5개월 할부였잖아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점으로 잡고 간 거였는데 지금 2번은 20개월 할부가 됐죠. 뭐 횟수야 10번이었지만 20개월 할부라서 올해 회수기일이 도래되는 만큼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그럼 올해가 4번만 인식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인식할 거라면 지금 여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3천만 원을 취소할 건데 그럼 당연히 매출액을 취소하게 되면 매출원가도 대응되게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자고 제가 퍼센테이지로 60% 취소했으니까 원가도 60% 취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거꾸로 2천만 원만 인식할 거니까 그러면 40%죠. 그러면 얘의 40%만 인식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결과는 다 똑같은 이야기죠. 40%는 올해 수익 비용, 60%는 내년 수익 비용으로 다 돌릴 생각인 거예요. 그럼 이 특례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품 매출에 올해는 2천만 원을 원하는데 회사는 5천만 원이다. 이건 우리 매출액만 이야기하는 거고 수익은 사실 이 회사는 1,000만 원 벌었다고 쓰는 거예요. 장부에 1,000만 원 번 거잖아. 근데 600만 원 취소하는 거야. 400만 원만 벌었다고. 항상 조정할 때 이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600만 원 손해봤 600만 원의 이익을 취소하는 건데 우리는 3천만 원의 매출과 2,400만 원의 매출 원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600만 원 취소하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전용 등록 가서 장기 할부 3천만 원 일부 발생 얼마죠? 2,400 일부 발생 그럼 결론적으로 600만 원 취소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수익 금액은 이제 매출액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시죠? 저도 보니까 매출액은 3천만 원만 취소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나머지 기타 수익 금액 여기에서는 우리 적성품 위탁 매출이라든지 시성 매출이라든지 상품권 뭐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 올해 수익인데 인식을 안 했다면 여기에 플러스로 쓸 건데 만약에 전년도 수익이었는데 조정했는데 회사가 올해 처리한다면 세법은 이미 처리를 했죠. 그럼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세법은 전년도의 수익이야. 처리해서 세금 받았고 회사는 올해 수익이라고 처리했는데 이대로 넣어두면 세금을 또 내게 되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 했을 때는 그럼 똑같이 매출액의 마이너스 대응원가의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상품권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타입은 웬만하면 전부 다 상품권을 매출할 때에 전부 다 수익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상품권이 회수되거나 제품이랑 교환되지 않은 만큼은 매출을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상품권에 대해서 원가를 인식하는 건 없어요. 교환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의 원가가 이제 매출에 대한 원가로 넘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금액만 마이너스라고 해줄 건데 만약에 상품권 팔았는데 수익을 인식 안 하고 선수금 처리를 해뒀는데 회수된 만큼을 안 했다라고 하면 거꾸로 플러스를 쓰게 될 거예요. 장부에 거꾸로 아무런 그냥 선수금만 처리해두고 물건 인도된 거에 대해서 안 했거나 회수한 상품권에 대해서 처리 안 했다라고 하면 올해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야 될 거잖아. 거꾸로. 그죠? 그래서 한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양방향을 다 생각을 해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우리 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팔고 800만 원 원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에서 볼 때 매출 원가는 뭐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처리됐다 안 됐다도 잘 봐야 돼요. 매출은 인식 안 했는데
실질 재고 조사해가지고 매출 원가는 전부 다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지를 글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둘 다 누락이 됐으니까 둘 다 써주는 건데 매출 원가는 차감된 대로 되어 있는 실질 재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매출만 인식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800만 원이다. 그럼 이 위탁에 대해서는 전 지독하게 F4번 쓰죠. 그럼 얘가 만약에 내년이 되면 이 일이 만약에 전년도에 일어난 거였다면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 조정도 그럼 여기에서 위탁하면 전기 위탁 매출 누락 얼마나 좋아 우리 K래. 그죠? 유보 감소 얘도 전기 위탁 매출 원가 누락 유보 감소로 해서 추인해주는 조정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쓰면 이 금액이 뒤집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서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스마트에서는 낯설어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내가 뭘 빼먹었지?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만약에 지금 상품 매출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매출에 상품 매출이 있고 결산서상 금액이 뭐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할인 1000만 원을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도 과거에 자주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처리했다 안 했다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잡손실로 처리했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매출액을 맞추는 건데 원래 회계 기준이든 법인세법이든 할인이나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는 1000만 원을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 1000만 원 쓰니까 빨간색 뜨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는 방법이 기타 수익 금액에서 그러면 상품 매출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고 넣는 거예요. 옆에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쓰든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사라지죠. 그렇게 해서 할인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세무 조정을 1000만 원 해줘야 되냐는 건데 지금 수익에서 1000만 원을 줄인 거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죠? 자손실 처리했으면 이익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익에서 세법은 빼라고 한 거고 회계 기준은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익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세무 조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모르는 선생님들은 매출 할인이 있으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해서 빼라고만 알려주는데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잡손실로 처리를 안 하고 이것만 있는데 회계 처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무 조정이 와야 돼. 입금불산이. 그죠? 그리고 결국은 뒤에 매출 할인이다 뭐다라고 잡아줘야 되겠죠. 회계장부상. 그래서 이때는 그럼 우리가 입금불산입 매출 할인 그럼 하나 어디 갔어? 얘를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회계 처리 안 했다. 지금 둘이 차이는 이거예요. 처리했다 안 했다. 얘는 조정할 필요가 없고 얘는 조정해야 돼요. 둘 다 1000만 원 줄여주는 건 똑같은 건데 회사가 뭔가 이익의 차이 안 나도록 처리했었어야지. 얘는 아무 짓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도 같이 한번 체크를 만약에 할인 나오면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지금까지 역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조정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나올 때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사람이 이거 학습의 효과처럼 자기도 모르게 했던 대로까지만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한번 좀 체크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죠. 얘의 제일 안 좋은 점이 계속 풀린다는 거. 항상 마지막에 꼭 맞춰주고 끝내셔야 돼요. 지금 이거의 메인 화면이 이거예요. 소득금의 조정학교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자, 그럼 이제 교재 445페이지로 가는데, 자, 445페이지에는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이 금액을 그냥 이 금액으로 만든 거죠. 조정후 수익 금액. 그럼 이 조정후 수익 금액을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하고 빼고 우리 차액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우리 회계상 매출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으로 만드는 거다. 그럼 여기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여기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럼 당연히 시작은 우리는 법인세법상 매출액인 조정후 수익금액 가지고 하니까 이 금액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항상 무조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얘 값이 그것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이 조정할 거 없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같이 나오면 얘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불러오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순서 뒤집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금액이 큰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종류를 먼저 나눠서 써줄 거죠. 그럼 자, 먼저 우리 교재 445페이지에 보면 7억 7,800 이 금액은 제품 매출 거니까 두 번째, 그리고 제조 건설 자재, 아래는 공사 수익금 거니까 예 건설, 일반 건설, 아이고. 다음 얘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아니고 임대 부동산 임대다. 자, 그럼 지금 이 부산물 매각이 있으면 부산물 매각은 제품 매출이나 공사 수익금 둘 중 한 군데에 나올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럼 기준경비월 번호를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다고 글로 적어줄 때도 있고 이 두 개 중에 한 군데지 부동산 임대나 상품 매출에서 부산물이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고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더해서 먼저 써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 수익 금액 중에서 수출 영세율 거래로 인해서 수익 금액이 된 게 얼마인지,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내수 판매한 거다라고 정리를 해줄 건데 그 금액을 문제에서 알려줄 때가 있고 안 알려주면 여기에서 확인해라고 했죠. 옛날에는 부가가치 신고서를 1년치를 쳤어요. 부가가치 신고서 1년치 치면 나오잖아. 그냥 나오니까 그렇게 쳤는데 언젠가 걔네들이 데이터를 어디서 손대서 넣는지 데이터가 안 맞아지는데 그 뒤로는 근데 블록이 하면 잘 들어오기 잘 설정해 뒀더라고. 그럼 이 금액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지금 이 금액이 여기하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지금 비교하는데 얘가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가세 관련된 과세 표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익 금액에는 과세 매출이든 면세 매출이든 돈 번 건 다 들어온 거잖아.
법인세법에서 뭐 과세품, 면세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돈 되면 다 팔고 돈 벌었으면 세금 다 내야지. 그러면 여기엔 면세에 들어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면세를 빼든지 아니면 여기에 면세를 넣어야 둘이가 비교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래서 과세 표준에는 면세 수익 금액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면세 수익 금액 들어가는데 항상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심지어는 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 있으면 잘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영세율 2억이 있으면 얘가 여기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줄여서 영세율이다라고 맞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익 검토해 와서 그럼 얘 둘 금액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가 시험에서는 특례가 발생한 걸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에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특례도 그렇게 자주 수익금의 조정 명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크게 특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했던 게 단기건설공사하고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거였는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줄였잖아. 3천만 원 줄였고 2억 8천 줄였던 거는 다시 높여줘야지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2억 8천만 원을 높여주고 3천만 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작업 진행률의 차이에서 4,300 얼마를 높였었어요. 우리 4,385만 원을.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정신고가 된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빼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위탁 매출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 이 위탁 매출도 그 수정신고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빠뜨릴 수는 있어, 연말에 회계 처리를. 근데 그걸 부가세법에서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신고에 반영하면 차이가 없는 거고, 수정신고에 반영 안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세금계산이 발행 안 한 거니까 수정신고에 반영 안 하면 얘는 지금 빠져 있고, 근데 우리는 넣어줘야 되겠죠. 들어가 있죠. 그러면 빼야 되니까 1,000만 원을 뺀 거예요. 다음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할 때 얘가 생각이 안 나면 뭐 어떤 항목이 그 수익금액 제외인지 생각 안 나면 거꾸로 역으로 여기 와서 이 항목 보면 아 이거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체 과세표준에서 수익금액 제외 빼면 나머지가 일반 우리 그 수익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수익금액이래. 과세표준 명세서는 그렇게 역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우리 고정자산 매각한 거 840만 원 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거 600만 원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빨간색이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우리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력이 끝이 났고, 자 450페이지로 가서 뭐 수입 배당금은 두고, (450페이지에) 부동산 우리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있죠. 자 이건 우리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는 일반적으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썼죠. 간주임대료는 수익금액이 안 들어와 있어서 돼 있는 거. 그런데 여기 간주입금이 간주임대료인데 이걸 서식을 작성하는 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 범위네요. 자기 자본 전체 적수의 50% 이상이 부채인 곳이에요. 차입금인 거. 그러면 누가 봐도 돈 빌려서 건물 사는 걸로 보이겠죠. 그때 이제 얘를 우리 간주임대료를 입금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간주임대료의 10%가 아니고 간주임대료를 입금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오죠. 왜냐면 부가세법은 간주임대료의 10%잖아. 얘는 간주임대료 입금 봐서 20% 내놔라잖아, 거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서 그렇게 리스크 크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쭉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어서 1월 1일 정기 2월 금액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자 그럼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에서는 이 건설비에는 토지는 들어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 이런 건 올해 발생했으면 올해 거에 넣어서, 근데 전년도에 발생했으면 올해 1월 1일은 적수 계산할 때 전기에 자본적 지출 합산된 금액이 적수 계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발생했을 때는 합산시키지 말고 전기 2월은 그 자본적 지출 뺀 걸로 들어오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에 써줘야 그 다음부터 합쳐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적 지출은 넣으시되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얘는 올해 이전부터니까 1월 1일 날 건물만 7천만 원이죠. 이 입시 면적도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임대 면적, 여기는 연면적. 그럼 임대 면적은 180제곱미터고 연면적은 300제곱미터고. 그럼 이제 적수 계산이 끝났으니까 자, 간주입금 조정에 와서 자, 우린 이 금액을 입금이다라고 봤는데 뭐 조정 안 했잖아. 지금 1.2% 내렸는데 업데이트 했는데도 안 내리길래 자, 그럼 이제 이 금액만큼 간주입금 분류했더니 우리 회사가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수익 계정 과목 처리했다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세금 내라고 하면 이중이잖아. 그래서 그 보증금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세금을 냈든 운용 다른 거에서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그걸 증가시켜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을 했든 어떻게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입금만큼은 세금 부과했으니까 보증금 운용 수입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에는 이자 수익의 총 567만 4천 원 중에서 60만 원이 보증금 운용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 뺀 나머지가 가산 조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134만 4천 원인데 이걸 누가 가져갔냐고 쫓아갈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자, 지금 얘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수익 금액만큼 수익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뒤쪽에 수익 금액이 얘도 이만큼 너 수익 금액으로 보겠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 조정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